안녕하십니까. 소수사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요.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입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를 함께 분석한 후 간단하게 정리와 퀴즈를 통해 학습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분석하기 앞서 이용학 시인은 6.25 때 월북한 시인으로 일제강점기에 만주 등지를 떠돌며 살았던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는 것에 주목한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학 시인의 작품을 배울 때에는 시대적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1930년대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2장 가지고 왔는데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만세를 외치는 사진, 학교에서조차 자유가 강탈당했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 시는 1937년에 시집 분수령에 실려 발표된 것으로 1930년대라는 비참한 민족적 현실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의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저항하는 시는 아니지만 작품 속에 당대의 상황을 아주 담담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그냥 읽는 건 아니고요.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화자의 감정은 어떠한지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잘 모르는 단어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시적 화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걸로 봐서 그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상황은 최후의 밤, 고요히 낯을 덮었다 등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울음을 운 것으로 보아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1형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일갓집이란 친척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친척집도 아니고 또 고향은 더더욱 아니다 해서 점층적 전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침상이 없는, 즉 돌아가실 때 누울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후의 밤이란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날, 즉 죽음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해서 일단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는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상간물인 자연물 풀벌레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2번째는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침상도 없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요하게 눈물만 2방울 흘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하기 때문에 작은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과 풀벌레 소리는 대조를 이루며 그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연입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만의 파선도 설루간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댄 채. 2연에서는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노령이라는 것은요, 러시아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아주 낯선 공간이겠죠. 그곳에까지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행이 나옵니다. 애써서 잘해온 아들과 딸 때문이었겠죠. 여기서 잘해온이란 키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 남겨두는 말이라는 것은 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주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에 아무을만도 역시 러시아의 지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설룽안이란 차갑고 서늘하다 라는 뜻입니다. 니코리스크는 러시아의 도시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걸 뒤로 하게 되니까요.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형광펜 표시한 부분은요. 러시아의 영토로서 미국 땅을 유랑했던 아버지의 비참하고 아주 힘들었던 삶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 타국을 유랑했던 한 가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화면입니다. 다시 뜻이 닿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랑고 얼음장에 놓으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자, 여기서 이 행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꿈꿨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그만큼 차갑게 손발은 식어갑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시신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자, 우리 아버지가 눈앞에서 객사를 당하셨지만 이 화자는 슬프고 가슴치며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폭발하듯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극성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그렇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겠죠. 이웃의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일행에서 우리는이란 화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울었고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식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4행, 5행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식구나 똑같은 식구를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미상관의 효과가 참 중요한데요. 수미상관은 첫 번째,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고 두 번째, 주제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반복이라는 점에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시를 분석해보니 어떻나요? 시대적 상황을 몰랐다면 러시아 지명이 왜 등장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간단히 정리한 후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일제강점기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랑민의 피해를 아버지의 죽음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아무을만, 니코리스크 등 러시아의 영토를 의미하는 시어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장면 제시만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화자의 심정은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 오히려 작품의 비극성이 더욱 고조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지요. 1번부터 5번까지 OX 퀴즈입니다.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정답은 O입니다. 직접적으로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과 객관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 절제하고 있었죠. 2번. 동그라미입니다. 수미상관의 효과 중 하나가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었죠. 3번.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 등의 시어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번.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보다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그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시각적 심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청각적 심상이라는 말입니다. 5번은 동그라미입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 그렇죠. 시각이나 청각적 심상을 통해 당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쉽게 잘 풀렸나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